입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주땡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이 종목 이진욱 대리께서 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루셜텍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뭐 비중은 5%밖에 안 되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슬림화돼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빨리 좀 털고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간단히 재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크루셜텍이 이제까지 올라왔던 가장 큰 모멘텀은 스마트폰이 점점 더 컨버전화,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면서 크루셜텍의 갖고 있는 광학 센서라든지 플래시 메모리라든지 플래시 이런 게 좀 더 필요로 됐다는 점, 수요가 더 높아졌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요. 지금은 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진입 회사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주로 매출처가 이제 림이라는 회사인데 림의 블랙베리라든 이런 제조품이 많이 이렇게 수요가 줄면서 많이 그 매출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분기에도 벌써 적자가 났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다변화를 좀 꾀하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의 반등은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공시 나오는 걸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성이라든지 다른 회사의 매출처를 늘렸다라고 공시가 뜬다면 그때부터는 재반등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기업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 가격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 보면요. 이 종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바닥권이긴 한데요. 앞선 이 두 바닥권에서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등이 나오기엔 너무 힘이 약한 지금 편이죠.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이제 반등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큰 반등이 매수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주가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크겠고요. 1차 손절가는 여기서 보여지는 8,000원 정도, 2차 손절가는 약 7,000원 정도 보여지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평선이 계속 지금 역전됐기 때문에 9,000원 이상은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9,000원 정도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시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목 카운슬러 이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이 좀 궁금하십니까? 화인텍이요. 화인텍. 예, 네.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십시오. 1,180원이고요. 네. 비중은 25%요. 7,180원에 비중은 20%. 25%. 25%. 이 화인텍을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언제지? 10월 말일날. 10월 말쯤 들어가셨군요. 네. 그래서 지금 수익을 좀 잘 보고 계시니까 축하드립니다. 예. 네. 자, 그 화인텍 관련해서 좀 어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일단 좀 수급이 좋아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이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21선 기준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네. 좀 이번에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네네. 오늘 이제 11선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올라갔긴 했는데 이게 또 약간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합병이 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업 합병 네. 이슈까지. 예. 근데 그걸 모르고 들어가는데 오늘 네. 메시지가 왔어요. 반대 의사 통보를 할 거냐고. 그래서 네네.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목표가와 그 합병 이슈가 그럼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하시는 거군요. 네. 예, 그쪽을 좀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화면으로 좀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화인텍 보겠습니다. 매수가 7,180원에 비중 25%, 10월 말에 매수를 하셨는데 목표가와 이슈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세 분의 전문가 계시는데요. 한 분 선택해 주세요. 이재우 전문가님이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종목의 개인적으로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냥 이거는 이제 실가스 관련 주인 것 같아서 네. 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 좀 따라가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61선 지지받다가 21선 지지받고 이제 11선도 약간 좀 이렇게 추세가 강화되는 것 같아서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이게 또 한 번 또 밀면 또 확 밀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급등을 많이 했고 예. 또 얼마 전에 화인텍의 같은 동종 업체인 한국카본 많이 빠지면서 흔들림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화인텍 같은 경우는 3분기에도 3분기 실적이 대폭적으로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서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실적 발표가 나면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그 가능성이 높죠. 예, 근데 뭐 어쨌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잘 나가는 그 일단 뭐 시외가스 관련된 종목들 뭐 굉장히 탄력도가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바마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자리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보고서 중장기 투자한다.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구간에서 뭐 무조건적으로 고고하는 것은 저는 반대고 뭐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너무 이격도가 벌어진다고 하면 이익은 뭐 절반 정도라도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보유한다거나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구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단기 단점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언제든지 차익 매물은 나올 수가 있겠다. 이런 쪽에 대한 우려감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번 주 한 뭐 어제까지 좀 조정 주고 오늘 강하게 반등으로 돌려 세웠죠. 예. 좀 전에 제가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모두에 일단 지금은 경기 관련주는 좀 부정적이다. 오히려 내수나 필수 소비재 혹은 이렇게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가도 더 가는 장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요. 추가 상승은 충분히 더 가능하다. 다만 비중이 많다면 단기 그 상승 각도가 커지는 구간에서는 좀 비중 조절 해가면서 가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번 주는 쉬었다가 다시 반격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중반까지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상승이 한 9,000원 정도까지 오면 한번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해 주시고요. 9,000원까지 못 온다 하더라도 다음 주 중반까지 상승 시도 나오는데 9,000원까지 못 온다. 그러면 수요일 뭐 목요일 코스 뭐 이 정도에서는 또 그 주가 상승이 더 진행된다라 하면 9,000원 안 왔다 하더라도 조금 이익 실현해 주면서 챙길 건 챙겨주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싶어요. 어쨌든 화인텍도 성장하는 기업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셰일가스 관련된 모멘텀도 충분히 그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현재 시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글로벌 이슈들을 살펴봐도 딱히 이제 경기 관련주로 강력한 반등 나오면 이런 게 차익 매물이 나올 텐데 뭐 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하고 또 가격 조정이라든가 기간 조정 들어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21선 정도까지 주중 들어온다면 매도했던 물량 정도만 다시 매수한다거나 뭐 이런 쪽 전략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그러면 손절가는 네. 그냥 21선 이탈을 하면 손절하는 걸로 해서 가져가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추가 상승이 나와서 절반 정도 이익 실현을 했다. 예를 들어서 비중이 20%라고 한다면 10%는 이익 실현하고 10% 가지고 있는 거는 21선 깨지면 손절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게시판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볼 텐데요. 65,400원의 비중 50%를 담으셨습니다. 2년 넘게 들고 계신 이 종목을 들고 계신데 목표가가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송기현 전문가께서 진단해 주시겠습니다. 네, 효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효성이 지난 한 2년간 상당히 어려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경기가 급속도로 유럽 경기 침체,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악화가 되면서 중공업 쪽으로 중공업 사업이 크게 이제 적자 전환을 하고 그래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다운되면서 주가가 거의 한 2년에 걸쳐서 조정이 받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림을 이제 흐름을 보면요. 어느 정도 하락 트렌드는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보시면은 지금 좀 선을 굵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하락 트렌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 진정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다시 이제 박스권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요. 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4분기 실적, 그 다음에 내년 1분기 실적이죠. 그래서 이 3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서 4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 박스권 상단 라인 7만원 라인을 돌파를 해서 8만원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8만 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박스권 상단 라인 7만 원을 좀 강력하게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는지 일단은 확인을 하시고, 이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은 8만 원을 8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동안 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껐득하면은 4분기 실적이 잠깐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다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일선을 만약에 이탈하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발빠르게 손절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효성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돈가스 받으실 분은요, 뿌띠 레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28일, 이날은 종목 카운슬러를 통해서 여러분과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매 방송 좀 희망을 좀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는데, 그 마음 잘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종목 카운슬러는 좀 더 새롭고 유익한 모습으로 다음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 역시 새로운 모습으로 좀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